PPT 네, 보내드렸던 대로 네, 목차는 보고 이제 있어요. 먼저 이제 레이저 커터란 뭔지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실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과정으로 프로세스가 이어져 간다.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하고 직접 해보기도 할 거예요. 또 제가 한번 쭉 설명은 할게요. 간단하게. 겁나 큰 레이저가 하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어, 요렇게 생긴 여기 빨간색 쪽에서 레이저가 퓨 하고 나와요. 네, 요거를 가지고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렌즈를 통해서 그거를 꺾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열을 한 곳에 집중시켜 가지고 커팅 혹은 이제 각인을 하는 게 레이저 커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방금은 레이저 커터라고 했는데 왜 각인도 되죠?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저를 살짝만 가하면은 커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치 뭐 우리가 삼겹살을 익힌다고 할 때 네, 아주 약한 불로 뭐 거의 라이터 불로 이렇게 샥샥샥샥 한다고 해서 고기가 완전히 익는 게 아니듯이 그렇게 뭐 그을리는 현상 정도만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계속해서 열을 지속적으로 가해줘가지고 센 불로 가해서 이제 뭐 고기를 태울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레이저 커터라는 거 하나 가지고도 커팅을 하거나 각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면은 요즘 메이커 스페이스에 각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인기는 어떤 물체를 커팅은 할 수 없어요. 출력이 약해서. 반대로 레이저 절단기는 각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벤 다이어그램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나중에 뭐 레이저 커터 가지고 내 이름을 새기고 싶을 때 선생님한테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출력량을 조절해가지고 해주실 테니까 그거는 괜찮고 대신에 요 레이저 커터라는 거는 사용하게 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레이저가 빛이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요 그림처럼 네. 여기 위쪽에서 이제 가공된 재료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빛을 쏘게 되는데 그래서 2D만 가능해요. 일단 이거 첫 번째. 그리고 정밀한 가공을 좀 못해요. 이 정밀한 정도라는 거는 0.5mm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를 둬야 돼요. 그 이유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제가 이 검은색 선을 따라서 자르고 싶다고 해도 이 네. 레이저는 여기 그림처럼 렌즈가 한 곳으로 모아주다 보니까 이게 원뿔 형태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게 아무리 초점을 여기에 맞추던 요 안쪽에 이렇게 맞추던 간에 이게 파고들 수밖에 없는 거죠. 레이저가 이렇게 얇다고 여기까지. 쳐도 네, 파고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완전한 직각으로는 떨어지지는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은 이걸 되게 과장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막 실제로 막 요 정도 막 이런 거는 아니고 실제로는 요 정도 될 거예요. 어쨌든 근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레이저 커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직각으로 절대 못 자른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맞아. 여기서는 철제류가 커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엄연히 일반적인 메이커 스페이스에 있는 네. 레이저 커팅기예요. 충분히 돈 주고 밖에 나가면은 레이저 커터로 철제를 자를 수 있는 업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앞으로 사용하게 될 장비의 한계지, 이제 모든 레이저 커터의 한계는 아니라는 거. 거울은요? 거울은 반사시켜서 불릴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네, 아무래도 레이저라는 게 빛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또 자르는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거울인데 이게 엄청 반짝반짝거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특정 뭐, 반짝이지 않는 색깔로 뭐 칠해진 무언가를 덮어가지고 그대로 커팅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방법은 있다. 네, 방법은 있는데, 일단 메이커 스페이스에 있는 장비로는 안 될 것이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흔히들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이런 종류들을 커팅을 하게 돼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크릴 종류도 자르면 유해 물질 나오고 MDF 자르면 탄내 나니까 그것도 유해한데. 크릴 냄새 심하더라고요. 그거 맡으면 안 좋아요. 해서 그렇게 있고, 그리고 대부분 메이커 스페이스에 널려 있는 장비들은 10T 이상은 네. 커팅이 불가해요. T가 뭐죠? T가 저기랑 같다고 보면 돼요. 밀리미터랑 T랑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두께, 단위가 밀리미터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거는 대신에 요게 같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똑같이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고, 대부분 T라는 거는 재료의 두께, 그러면 캘리스터로 잴 때도 T라고 써요? 버니어 캘리퍼스.
네, 캘리퍼스. 네. 아니요. 그걸로 뭘 재냐에 따라 다르죠. 음, 예를 들면 버니어 캘리퍼스로 잰다. 네. 그러면 또 이야기 나온 김에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네. 거, 거기까지는, 근데 아크릴 측정하는 거랑 MDF 합판 측정하는 건 봤어요. 여기서 또 막간상식 하나. 자, 요렇게 있죠. 그림은 참 그지같이 그렸는데 얘는 보면은 네. 요 부분은 보면은 정확히 해서 여기 두 개가 서로 딱 평행으로 맞아요. 그 아랫부분. 네. A 그리고 이렇게 두고 B는 얘네가 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벌리면은 요렇게 벌려져요. 이거는 그 벌렸을 때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여기도 있지. 요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요 버니어 캘리퍼스에서 A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께 혹은 외경을 측정할 때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다가 조그만한 무언가를 이렇게 원형을 넣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고 혹은 이제 어떤 아까 말한 MDF나 뭐 아크릴 같은 거 이제 두께를 측정할 때 그러니까 외관을 측정할 때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측정할 때는 여기 A 부분을 써가지고 얘가 지금 두께가 뭐 한 3T다 혹은 지금 요 뭐 파이프 어떤 특정 관이 이제 3파이 3mm 직경이 3mm가 된다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벌렸을 때 왜 이런 모양으로 나오냐 이거는 내경을 측정할 때요. 내경. 그러니까 우리 왜 휴지 심 같은 거 안쪽을 측정할 때는 평행한 부분끼리 여기 끝에 여기에 안쪽에서 넣어서 요 양쪽 끝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모양이 요렇게 그려져요. 여기다 한 줄을 적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C는 깊이를 측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관통되지 않은 어떤 무언가에 이제 내가 이게 어느 정도 깊이로 파졌나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버니어 캘리퍼스를 똑바로 세워서 여기 이제 여기에 걸치게끔 끝부분이 걸치게끔 한 다음에 요거를 쭉 내리면은 요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요렇게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해서 잠깐 네. 나가왔고 그래서 T는 아까 말했다시피 두께에 대해서 밀리미터 단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표기는 소문자로 안 하고 대문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요거는 장비 운영 선생님이 담당해서 해주실 텐데, 재료가 뭐 되게 얇으면은, 뭐 약간 네. 뭐 요 정도만 해도 되는데, 이제 무거우면은 이제 뭐 요만큼 내리고 하는 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네. 담당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다. 어쨌든 요런 이제 세팅을 좀 거치기는 해야 돼요. 레이저 커팅기는 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레이저 요 관에서 이제 레이저를 쏘는데 엄청 그 관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선은 무조건 레이저 커터를 쓴다 하면은 무조건 줄줄이 세트로 붙어야 되는 애들이 요렇게 세 개 붙어요. 이제 하나는 칠러. 이제 칠러라는 거는 저도 여기서 알았는데 어제 네. 약간 차갑게 식혀주는 그런 걸로 보면 돼요. 여기는 냉각기라고 써놨는데 이제 대부분 냉각수를 계속 네. 돌려요. 자동차 라디에이터 돌리듯이. 어쨌든 계속해서 냉각수를 집어넣어가지고 튜브가 터지지 않게 해준다. 해서 요 장비 하나랑 그리고 에어 컴프레셔라고 이거는 알죠? 에어 컴프레셔 뭔지. 이 압축기? 목공할 때 바람으로 먼지 날리는 거? 이미 아, 써보셨구나. 네, 써봤어요. 네, 어쨌든. 이제 그거 하고, 이제 배기, 그, 안 좋은 흉이라고 해야 되나? 안 좋은 어쨌든 그 기체들을, 연기들을 네. 이제 밖으로 빼내주는 배기팬. 이렇게 세 개가 돌아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직접 선생님 없이 장비를 돌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것들을 다 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레이저 커팅기를 켜야 된다. 하고, DXF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위한, 뭐랄까요, 파일 형식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파일 형식까지 이야기하면 좀 머리 아프니까. 어쨌든, 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PC에서 USB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USB를 다시 여기다가 이제 끼워가지고 파일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PC에서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DXF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여기다 가져와서 이제 요 커터 기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특정 프로그램으로 이제 변환을 해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흘러가는 플로우는 이래요. 흘러가는 흐름은 요거. 레이저 커팅기 조작부에서 작업 영역 확인 후 런. 요 말은 응? 또 써보셨다니까 알겠지만 예를 들면 맨 왼쪽 징 한번 눌러보고, 맨 위쪽 징 한번 눌러보는 그거예요? 진짜. 이렇게 눌러보나요? 아니, 네, 네.
그럴 수도 있구나. 아니, 안 될 텐데? 그거는 온라인 맞추려고 하는 거일 것 같은데. 아, 다른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금방 이야기한 것도 네. 말을 해줄게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비를 모두 끈 상태에서는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모터를 우리의 네. 힘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네. 장비를 키게 되면은 그 장비는 지금 이제 레이저를 쏘는 부분, 이제 요걸 헤드라고 할게요. 요 네. 헤드가 과연 이 좌표상에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음, 위치를. 예를 들어 마지막 작업을 여기서 하고서 끝을 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자가 임의로 전원을 다 끄고서 예를 들어서 여기 B로 옮겼어요. 그랬을 때 장비를 켜게 되면은 장비는 내가 지금 A에 있는지 B에 있는지 몰라요, 위치를.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작업이 아마도 생각이 되는 게 여기와 이제 그러니까 뭐지 맨 끝부분 여기를 한번 톡 찍고 아마 여기도 이렇게 쭉 가서 찍는 작업이 아마도 여기에 보면 센서가 있어요. 센서라는 거는 어쨌든 무언가를 내가 입력을 받는 건데 이제 그거를 특정 동작을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제 이제 그 헤드가 요 끝까지 오게 되면은 요 센서를 탁 쳐가지고 장비한테 이제 여기가 시작점이구나. 왜냐면 여기는 절대적인 좌표가 되니까 그 절대적인 좌표를 맞추려고 아마 요 끝을 한번 이렇게 쭉 찍는 작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작업 영역 확인. 우리가 지금 상태를 가정을 하나 합시다.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네. 장비에서 네. 위에서 아래로 똑바로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뭐 어떤 데는 이렇게 쭉쭉 일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아래로 이제 뭐 물건이 떨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을 테고 혹은 이제 여기가 허니콤 네, 벌집 모양. 뭐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서 작업 영역을 확인한다는 거는 네. 우리가 아까 이제 말했던 과정 중에 PC에서 예를 들어 별 모양 아니야 별은 요렇게는 안 되지. 어제 뭐 요 그림을 우리가 네. PC한테 줬어요. 그거를 또 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변환을 해줘요. 그러면 그 그림을 과연 내가 어디에서 출력을 할 것인가 하는 작업이 이제 작업 영역 확인이거든요. 네. 이 작업은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여기 있고 우리가 자를 게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헤드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작업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재료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쭉쭉쭉 해가지고 끌고 옵니다. 어디까지? 그 재료가 여기까지. 있는 데까지. 네. 그쵸. 자, 근데 여기서도 작업 영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유는 요 PC에서 여기 이제 변환해 줄 때 사용하게 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보면은 여러 설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설정 하나가 내가 어디를 기준으로 시작을 할 거냐, 어디를 기준으로 움직일 거냐라는 작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점 4개를 표시해 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헤드를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그 말은 우리가 얘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PC에서 가져온 설정이 요 기준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커팅을 수행하게끔 아,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히 작업 영역을 확인해야 되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헤드를 이제 작업 영역 확인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네. 헤드가 레이저를 가동하지 않고서 그냥 한번 씩 움직여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 영역 안을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거야 하고 알려주는 건데 그 사이에다가 사용자가 보고서 잘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생각보다 재료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돼서 내가 원하는 별을 잘린다. 여기를 다 커팅을 못 하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를 한번 올려보고서 그 다음에 작업 영역을 확인해가지고 얘가 뭐 이렇게 작업 영역이 재료를 벗어나는 일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게 2번 이유. 아시겠죠? 네, 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건데 사각형으로 움직여요, 무조건. 사각형. 무조건이란 말은 좀 무섭긴 하다. 아무리 별이라는 거를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가로, 세로의 최대 이렇게 해가지고 가상의 사각형을 만들어서 얘가 그거를 작업 영역으로 이제 보여줄 거예요.